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김팀입니다. 오늘 저희는 압구정동을 촬영할 계획이었으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실내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알아볼 거는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은 미래 중심적이다, 보행 중심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은 어디를 가야 할까?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언제나 늘 나에게 오는 고민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방송은요. 100억 미만의 꼬마 빌딩을 찾으시는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더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3월 3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3월 3일 서울 도시 기본 계획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공간 개혁, 법정 개혁, 장기 미래 개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계획은 이번 계획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잠실 주공 5단지, 압구정 구현대, 신현대 부터 해서 이제 목동까지 쭉 이어지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층수 제한이 풀렸죠. 층수 제한이 기존 35층에서 층수 제한이 풀렸습니다. 용적률은 같게 하되 건폐율을 줄여서 건물을 좀 더 고층으로 짓는 한강변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고 있고, 계속 2040년까지 계속 1인 가구는 70% 가까이가 1인 가구가 될 거다. 1, 2인 가구가 될 거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 지금 고령 인구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경제 생산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가지 공간이 포화되고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다.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상 위로는, 지상에는 더 이상 이제 개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서울시는. 네, 다 많이 개발이 돼 있거나 아니면 개발하기 힘든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상 위의 공간, 공중까지 드론 택시를 이용한 이런 미래 운송 수단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이런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운전, 자율주행 차량 버스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버스가 되겠고요. 자, 여기 보이는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바로는 잠실, 삼성, 양재, 여의도, 용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면 나오는데요. 지금 도시가 하도 이제 과밀화되어 있고 많이 조금 서울도 노후화되어 있어서 개발될 곳은 이제 다시 개발될 곳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오늘 상업용 부동산,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6대 공간계획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보행 일상권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하는 보행 일상권 조성을 제일 첫 번째 냈다는 것도 의미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 건축물을 짓는 것도 이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공원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원화를 많이 조성할 것 같습니다. 수변 중심 공간 재편, 한강변 아파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성장 거점 중심지 혁신, 이 중심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지를 보셔야 되고, 이제 도시계획 대전환, 기반시설 입체화, 지상철도,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지상화 구간이 많이 있죠. 그게 지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호선과 국철 라인도 이제 서울역을 비롯한 그쪽에 지상화되어 있는 1호선 라인도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위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기본 계획을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일상권 조성은 이제 주거와 일자리와 여가, 리빙, 워크, 플레이에서 LWP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라이브 워크 플레이네요. 리빙이 아니고, 네, 라이브 워크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디지털화로 주거, 업무, 여가 등 생활 공간이 접점 확대, 생활 공간 접점 확대.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일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삶을 사는 같이. 흔히 말하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발생된 재택근무 여도 충분히 회사가 돌아가고 산업이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공간을 재편성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또 지하철을 중심으로 지하철역 주변에는 업무 중심 지구가 생기고요. 업무 중심 지구, 그 업무 중심 지구 옆으로는 상업 중심, 상업 복합 중심 이런 식으로 생기고, 조금 약간 지하철역이 조금 떨어져서 주거 중심 지역, 네, 이렇게 생기고 있고요. 업무 어디 강남역에 가면 테헤란로에 가면 오피스 업무 지구가 쫙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좀 공간 구성을 다시 좀 재편을 하겠다는 거죠. 조금 더 유연하게 지하철을 중심이 된다는 거, 지하철이 다시 중심이 된다는 거, 이제 역세권 아파트들 또 많이 올라갈 뻔한 또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계속 보실게요. 자, 수변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수변 중심을 강조한 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이렇게 많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탄천.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중랑천부터 보면은 동부간선도로가 지나는 곳이죠.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면서 여긴 지상화되어 있던 동부간선도로들이 지금 지하 구간이 다 됐죠. 도봉구, 이제 노원구, 창동 있는 쪽까지 다 지하 구간이 있죠. 계속 또 지하 구간이 돼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탄천은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죠.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강남구 쪽으로는 이제 GBC, 삼성 GBC, 현대자동차 GBC가 있고,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있죠. 잠실 종합운동장도 탈바꿈을 하게 되고, 탄천을 보행교를 만들고 이제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되고, 자, 이쪽에서 성남에서 넘어오면서 탄천을 따라서 쭉 가다가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고가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철거되면서 이제 그 고가도로 때문에 상당히 조망권이 막혀 있는데 그쪽 일대 또 개발이 또 많이 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놨습니다. 자, 홍제천은 워낙에 또 이제 잘 조성이 되어 있죠. 홍제천도 여기 불광동 쪽으로 가게 되면은 보행자 거리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걷고 싶은 이제 천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안양천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천은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아갖고 안양천까지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고요. 자, 우리나라 하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천 주변으로 또 많은 개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수변 규모 입지에 따른 단계별 전략 추진으로 수변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해서 수변을 좀 더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활용을 해서 보행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또 이렇게 여가 공간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보행자 중심의 수변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된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 한강을 업무, 상업,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를 매김한다 해서 나와 있는 지역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의도, 이촌, 한남, 옥수, 반포, 압구정, 성수. 자, 성수 전략정비고요. 자, 여기 옥수 어떻게 보면 고지대라서 여기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을 바라보는 남양집이 되겠죠. 주거용이 들어가면은 남양집이 되겠고, 한남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이 오르고 오른 동네고, 이촌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반포 압구정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의도, 자, 대한민국 업무, 국제 금융 업무의 중심지죠, 여의도. 자, IFC 얘기를 제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입찰 중에 있고, 지금 엄청난 액수의 거래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중심 지역, 이거를 잘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중심지. 중심지는 지금 현재 고도화 되어 있다는 거죠. 고도화 시키겠다는 거죠. 서울 도심 부분, 중구가 되겠죠. 종로구 중구, 강남, 여의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옆에 파란 점들, 어떻게 보면 위성 도심이라고 하고 주변 도심이라고 할 수 있고 부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네요. 부도심격으로 이제 발달되는 지역, 잠실, 여기는 어딜까요? 광진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진구, 중랑구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 용산, 이쪽에 마포, 이쪽에 마곡, 이쪽은 이쪽은 어딜까요? 이쪽은 구로 정도 되겠네요. 자, 4+1촉 해서 광화문 시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국가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경복궁 뒤에 청와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네, 요쪽이 많이 막혀 있죠. 그 업무 시설은 많지만, 높은 건물들 종로에 많지만 이쪽은 개발을 못 하고 있죠. 솔직히 여기 큰 건물을 짓기도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땅 잘못 파면은 뭐가 나올지 몰라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역사문화 관광 쪽으로 이쪽은 해서 좀 쇠퇴되어 있죠. 지금 인사동 쪽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도 많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확산세가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그러니 하고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같이 다시 요새 상권 공실률이 많이 줄어들었고, 서울시 공실률이 많이 줄어들었고, 권리금이 많이 다시 생겨났으며 이제 임대료도 상승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운지구, 여기는 좀 말이 많았죠. 지금도 어떻게 진행되었기는 합니다만은 말이 많았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문화복합 측에서 DDP 동대문이죠. 동대문 문화역사공원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상권을 더 이제 발달시키겠다고 하는데, 여기 건물들이 다 노후화되고 해서 여기도 유물 나올까봐 솔직히 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높이 규제 완화. 높이 규제. 저희는 계속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높이였죠. 한강변은 몇 층까지 해, 어디는 몇 층까지 해, 용적률을 제한했죠. 그래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서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게 이렇게 지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요런 땅, 여러분들이 같은 지역에 있지만, 이렇게 보면 같은 지역에 있지만 요 땅은 더 많이 지었잖아요. 요 땅은 조금밖에 못 지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땅이 더 가치가 있는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땅이 더 가치가 있어지는, 이런 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같은 지역이지만 제가 지난주 영상에 올라가는 선정릉 앞에 일반 상업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이나 건물 높이가 똑같아 버리니까 용적률이 그만큼 뭐에 제한되고 이래서 땅의 가치를 제대로 못 찾는 지역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땅의 가치가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곳을 저와 함께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요게 또 여의도 중심축이 되는데요. 여의도랑 용산을 연계를 해서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용산을 또 이제 정비청 부지 한창 이슈가 많이 됐고, 지금도 이슈고, 물건을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막 들어가기가 좀 이제 웬만한 투자자들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의도야 워낙에 비싼 동네였죠. IFC부터 해갖고
자, 이렇게 해서 또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로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의도는 또 여기 한강변에 아파트들이 있죠. 여기 아파트들 개발도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었고, 지금 여기도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엄청난 액수의 추가 분담금과 재초안이 걸릴 거로 생각됩니다. 신교통수단 등을 통한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여기에 드론 택시 정류장이 생기면 됩니다. 드론 택시 정류장이 생기면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뭐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겠죠. 위로 날아다니면. 자, 요런 부분이 있는데, 용산이 있잖아요. 여기 용산이 있고, 여기는 공원이 있고, 여기는 이촌동이잖아요. 이촌동인데, 여기는 워낙에 또 고가의 땅이고,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자, 이쪽으로 진입하기가 지금 100억대면 꼬마빌딩 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진입하는 게 쉬울까요? 용산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옆쪽으로 나가는 게 나을까요? 지금 진입하실 만한 데는 지금 서강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있고, 여기가 양화대교죠. 양화대교 여기. 이쪽이 바로 당인리 발전소가 있고 위치한 마포가 되겠습니다. 마포가 되겠고요. 이쪽 마포를 눈여겨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이랑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이쪽에 있는 뭐 공덕은 어떠냐, 마포역 있는 데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쪽도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고, 이쪽은 아파트촌들이 되어 있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 들어가시면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포 쪽을 계속 제 블로그에서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게, 마용성을 다시 보시라고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의도가 됐고요. 여의도 용산. 저는 여기서 투자처는 마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이야 뭐 두말할 필요 없죠. 강남은 뭐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강남입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부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부터 테헤란로로 쭉 따라가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서 서리풀터널을 지나서 이수역 있는 데까지 한 축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투자처가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큰 손이시라면은 뭐 강남역 이쪽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면은 여기 위에 공원 조성은 물론 하겠죠. 공원 조성을 할 때 경부고속도로 기존에 현존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좌우를 살펴보셔서 투자처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이쪽이 남부터미널역이니까요. 이쪽이 교대역이 되겠네요. 교대역이 되겠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 축을 중심으로 이쪽은 지금 엄청나게 비싼 업무시설들이 들어가 있고요. 땅값이 너무 비싸죠. 자, 이쪽으로 봐서 요 일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재역인데요. GTX C노선이 들어갑니다. GTX C노선 양재를 통과해서 삼성역으로 가죠. 자, 양재가 떠오르는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서울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쪽이 바로 마이스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삼성, GBC, 현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양재도 서초 환승센터. 자, 이쪽 수서 문정, 여기 문정, 좀 아래로 내려가면 위례 신도시가 되겠죠. 요런 부분들. 이쪽은 이제 미래융합혁신축이라 해서 AI, R&D, 로봇 마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 GTX A가 지나고 C가 지나고 AC가 지나고, 자, KTX 연장선 들어가고, 자, 위례신사선 교통이 엄청 좋은 삼성, 요 축이 하나의 축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창동은 이제 창동 아레나에서 이제 콘서트 공연장 이런 부분이랑, 여기는 바이오 산업 육성 쪽이 중심화되어 있는 창동이죠. 창동, 광운대, 홍릉까지 바이오 산업단지들이 생길 예정이고, 청량리,
GTX B노선이 지나면서 C노선이 지나는 또 아름다운 도시 청량리, 아름다운 시가지 청량리 개발 지금 한창 됐죠. 왕십리도 마찬가지고 성수 건대는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워낙에 좋은 동네고 지금 5년 전, 7년 전만 해도 평당 3천만 원도 안 하던 3천만 원 정도 수준의 동네였던 성수가 지금 평당 1억 5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 과거에는 투자를 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투자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많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의도와 광화문을 잇는, 용산을 잇는 이 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산 옆에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또 있네요. 6대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해서 이쪽이 잡혔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포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구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가산, 벨리까지 또 아래로 하면 광명이 되겠죠. 자, 이쪽 라인 구로 가산, 마포, 구로 가산, 마포, 양재 이런 쪽을 눈여겨 보시면은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쪽으로는 김포공항부터 상암수색도 이제 DMC 개발 지금 한창이죠. 가자역부터 자, 쭉 이어져서 저기 가자역부터 수색역까지죠. 수색역까지 쭉 이제 엄청난 길이 개발이 되고 있죠. 수색 여기 상암 쪽 이쪽은 연트럴파크와 또 홍대 상권과 이어지는 상권이 되겠죠. 자, 그런 상권들 요런 데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마곡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상암 수색도 많은 아파트들이 올라왔죠.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용도 지역제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딱 4등분 되어 있죠. 뭐 공업용지, 상업용지, 뭐 주거용지, 녹지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자, 이제는 이게 혼합되는 거죠. 이게 다기능으로 같은 땅 아래도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업 용도로 사용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녹지가 아니라 녹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주거단지 옆에 공업단지를 만들기는 뭐 조금 뭐 애매한 모습도 있겠지만은 잘 친환경 소재로 잘 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가장 관점이 핵심이죠. 35층 높이 기준 삭제. 다양한 경관 및 품격 있는 도시 중에서 일률화된 35층 높이를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과거에는 이제 한강변 아파트들을 35층 이하, 주거는 35층 이하로 지어졌는데요. 이 기준이 없어진 거죠. 이 기준이 없어지고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주거도 복합 건물처럼 50층까지 지을 수 있고 아니면 뭐 30층까지 짓고 이건 뭐 건축비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은 그렇게 좀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거 그런 게 좀 시장에 맡기는 이런 아름다운 경제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강변 아파트들 다 일률적이죠. 여기가 구현대 같습니다. 자, 높이가 똑같습니다. 17층인가요? 현대 아파트가 딱 13층이었나 17층이었나 그랬는데 딱 이 높이 일률적이죠. 획일적인데 이제 이걸로 두바이처럼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자율성 있게 일관화되고 딱딱한 도시가 아니라 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쾌활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동일 용적률에서 슬림한 건축 배치로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 자, 건물 뚱땡이들이죠. 뚱땡이 건물들이 이렇게 있다가 요걸 줄이는 겁니다. 요거를 건폐율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바닥 면적을 줄여서 줄인 만큼 더 위로 쌓는 거죠. 건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되지만 요새는 하도 뭐 공법이라는 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기본적으로 설계하실 때 다 안전을 유의하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건물들이 바닥 면적이 좁아지니 공원이 더 나무를 하나 더 심고 이렇게 또 고용자 중심의 또 도로가 생길 수 있는 많은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된다면은 이제 도로가 더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도로가 더 생길 수 있다. 더 촘촘한 교통망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중심으로 다니는 보행자길이 많이 생기면은 좋죠. 운동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높게 짓는 대신 바닥 면적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얘기는. 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 시킨다는데, 이거 공사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서울역 뒤쪽인 모습인 것 같고요. 창동인가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지상철도 구간이 지금 대단히 많은데,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시켜서 이렇게 복합개발 거점으로 만들고, 좀 여가 공간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죠. 경보선 라인이 지나가는 곳과 이쪽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이렇게 해서 국철 구간이 있고, 여기가 2호선 지상화 구간이죠. 2호선 지상화 구간, 여기도 2호선 지상화 구간을 다 지하화시키게 되면은 그 지상 공간이 상당히 더 많은 용적률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지금 실행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고 기간이 필요하고 또 어차피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오는 미래교통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이죠.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이런 자동차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UAM 요것이 이제 미래의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하지 않을까.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UAM. 이런 드론 택시가 있으면 이 드론도 착륙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륙하는 곳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정류장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어디 건물 이렇게 해서 아니면 공공청사나 이런 곳에 생기겠지만 그런 곳의 주변에 아무래도 이 택시를 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도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UAM이 많이 이용될 것 같고요.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면 대중화가 된다면은 이게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타기 위해서는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이 UAM이 쓰는 정류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정류장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정류장 주변이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유입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봐두셔야 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디 하는 이런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삼성 잠실, 용산, 김포공항 요게 지금 핵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서울시에서 보시면은 삼성 잠실이야 마이스산업단지고 국제 업무 교류 이런 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기 생기겠죠. 용산도 국제 업무지구 그거 있고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용산이 김포공항과 삼성을 보면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죠. 그럼 교통 요충지가 되겠죠. 철도도 다니고 이제 UAM도 다니고 나중에 수상택시가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통수단도 되고 여의도와 연계도 가깝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범 노선으로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서 김포공항 상용화 시범 노선이 운영된다 이렇게 돼 있고 터미널 UAM 터미널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UAM 터미널을 보셔야지 그 주변을 노리십시오. UAM 터미널 주변을
대규모 개발지구 용산 잠실 아예 이렇게 딱 써놨네요. 용산 잠실 마이스 단지가 되겠고, 용산은 국정무지구 있는데 정비창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UAM을 설치하는 뭐 터미널이 되든 아니면 정류소가 됐든 이런 곳은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UAM 이제 터미널 단계별로 확충을 하는데, 자, 용산이 1번이네요. 용산에서 김포공항 2번, 그 다음 3번이 어딘가요? 잠실이네요. 잠실에서 수서까지. 수서에도 또 뭐가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서에도 뭔가 또 하나의 거점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수서도 그럼 눈여겨서 봐야 되겠죠. 청량리, 광화문 뭐 번 있고, 창동 뭐 엄청 많이 올랐죠. 연신내가 찍혀 있네요. 연신내 서울의 서북부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이 있고, 사당이 있고, 양재가 있습니다. 강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남이 없습니다. 강남은 스카이라인이 너무나 다양하고 높아서 UAM이 다닐 때 이게 아무리 공중으로 다닌다고 해도 기류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빌딩 바람이 너무 심하죠. 빌딩 뭐 계곡풍처럼 빌딩 바람이 심해서 UAM이 다니기 힘들 것 같은, 그래서 여기는 빠지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뭐 UAM 이착륙장, 뭐 대합실, 자동차 충전소, 주차장, 지하 차도, 지하도로, 도로들이 지하화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지하철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제 미래의 모습이 사뭇 진짜 정말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모빌리티 허브 구축으로 입체 교통도시 완성. 이게 또 이거는 자율주행 뭐 차 이제 UAM이 되겠죠. 자, 이 빨간데 주변을 보십시오. 빨간데 주변을 보시면 됩니다. 수서, 복정, 강일, 복정, 스마트시티, 복정. 좋습니다. 복정, 강일, 여기 뭐가 들어갈지, 기대됩니다. 강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딱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잘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 눈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아까 UAM을 기반으로 한 그 정류장이 생기는 인근 지역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지금 100억대 미만으로 접근하기 쉬운 꼬마 빌딩이 있는 곳은 마포가 아주 좋은 투자 수익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포, 용산, 성동구. 지금 나머지 용산이나 성동구는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직은 낮은 마포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